연탄 집게를 이렇게 구멍을 넣는 데를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집게를 하거나 거기다 집게 들어가는 부분에 홈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는 뭐 네모나게나 세모나게나 홈을 좀 파주면은 그것이 잘 들어 올려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탄 집게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홈을 파주는 기술은 모든 것에 다 되는데요. 모든 형태의 손잡이에는 다 돼요. 그래서 이런 데도 손잡이에 스키 스틱, 등산 스틱 같은 홈을 좀 파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게 이렇게 잘 압착이 되어서 이렇게 접지력이 좋아진다 그러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이렇게 뭐 자전거 타이어에도 홈을 좀 파주면 핸드카 같은 데도 타이어가 있잖아요. 핸드카의 장바구니 카트 같은 데, 전동카 바퀴 이런 데, 장난감 바퀴 이런 데도 홈을 파주면 무게를 잘 들어 올리고요. 무게를 잘 견디고 이것을 이렇게 사람 힘이 덜 들죠. 잘 굴러가고 홈의 정도는 알아서 하십시오. 동그랗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것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주거나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탁구 같은 겉으로는 이렇게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주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건축용 판넬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스티로폼 장판 같은 데 곳에서 탄력을 주거나 고무 같은데 겉으로는 평판이고 홈을 파주면 탄력이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고 고무 같은데 또는 금속 같은데도 할 수 있고요. 핑체 금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핑체 금속 홈을 파주는 기술은 핑체에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부력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게 어떤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모습이나 이 안에다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합성소미 같은데도 이렇게 안에다가 빈 기포가 들어간 알갱이를 집어넣거나 안에다 기포를 넣는 기술을 합성소미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플라스틱과 골판지 금속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재료에 상관없이. 그래서 쿠션을 근데 안에는 부서지잖아요. 쿠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의자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되고 헬멧에도 되는데요. 오토바이 헬멧과 군용 헬멧 같은데 군용 이렇게 또 철모 그다음 자전거 안전모 같은데 이렇게 쿠션을 겉으로는 폼판이고 쿠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이건 뭐 이런 거 들어 올릴 때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잘 들어 올려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료수병이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칼 구조에도 홈을 좀 이렇게 파주면은 여기 잘 압착이 돼서 접지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모든 형태의 손잡이는 문 손잡이에도 되고 마이크의 구조에도 그렇고요. 손잡이는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공구 같은 거 이런 거 공구의 손잡이도 삽 같은 거 삽자에는 곡괭이 자료에도 홈을 좀 파주면은 좋죠. 삽자루 같은 데는 이렇게 고무 계통이든 이렇게 잘 접착이 되는 소재로 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잡는 부분과 이게 잡는 부분까지 홈을 좀 파주면 좋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이런 데도 홈을 파주는 기술. 이런 그런 테이프에도 홈을 좀 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이런 데도 이런 테이프의 종류에 상관없이 스카치 테이프에도 홈을 좀 미세하게 파면 잘 달라붙는다 이거죠. 너무 깊게 파면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구에 들어가서 모든 손잡이 문 손잡이도 그렇고 홈을 파준다. 그다음에 석유 말통 있지 않습니까? 석유 말통 들 때도 홈을 안팎으로 파주면 안에서 파주고 바깥으로 잘 들어 올려주거나 톱니바퀴 같은 것도 홈을 파주면 잘 맞물려서 파워 있게 잘 돌아가. 운영 톱날도 홈을 좀 파주면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 없게 만든 운영 톱날도 잘 잘라집니다. 회전 기술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은 매우 다양한 데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모든 형태의 손잡이에 다 되느냐 들어올리는 손잡이에는 다 됩니다. 이런 거 들어올릴 때 손잡이 이런 병 같은 거 큰 것들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뭐 금속이든 홈을 좀 파주면 잘 들어올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다 홈을 파서 그걸 압착을 해서 잘 들어올릴 수 있어요. 문 손잡이 같은 데도 이럴 때도 돌리면 물론 얘가 그냥 돌려지긴 하지만 홈을 좀 파주거나 제가 문손잡이 같은 거 캐릭터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다 그랬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샤워기 헤드도 캐릭터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이렇게 드라이버도 캐릭터로 만드는 기술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뭐 어떤 CCTV를 캐릭터로 만들자 하시면 CCTV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구조를 다 돼요. 캐릭터로 만드는 방법 카메라는 다 되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데도 캐릭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데
이런 거 잡을 때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훨씬 더 잘 들어오겠습니다. 삽자루, 뭐 곡괭이자루, 호미자루 같은 데도 돼요. 호미자루나 모든 공구에는 이게 다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홈을 파주는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깨 밀빵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방 밀 때도 이렇게 가방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자꾸 그럼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은 압착이 돼가지고 가방 밀거 모든 형태의 가방 다 됩니다. 밀빵도 되고요. 가방끈 같은 데도 가방끈데도 들기가 쉽죠. 홈을 파주면 잘 안 미끄러진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뭐 여기다가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잘 접착이 되어서 잘 써지거나 이런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도 홈을 파주면 잘 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도 한 캡을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들어가서 잘 안 말라요. 이런 유성펜도 되고 이런 다 됩니다. 이 펜 종류는 한 캡을 더 준다면 자전거 바람 넣거나 오토바이 바람 넣고 당도수 바람 넣을 때도 이렇게 돌리는 부분에도 그런 한 캡을 더 주는 거 안에 이것도 뚜껑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도 한 캡을 더 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안 빠지게 하는 기술이 되거나 스펀지 같은 거는 이렇게 유사한 소재 딱 밀착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넣어서 잘 이렇게 바람이 안 빠지게 할 수 계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뭐 홈을 파주는 기술은 이런 데 손잡이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빗자루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여기에도 자루에도 이게 이제 자루가 이게 길잖아요. 네, 자루가 길면 거기 자루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면 여기다 홈을 파주면 되겠죠. 홈을 파주는 기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제가 불 끌 때 이걸로 탕탕탕 끈다 그랬죠. 이게 사이가 벌어진 것보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잘게 불 한번 꺼보세요. 엄청 잘게 산불 끌 때도 집안에 불 때도 이걸로 잘게 쪼개갖고 뭐 엄청 잘 꺼집니다. 하시면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지 마세요. 얘기를 했던 뉴스에 이렇게 갈아져 가지고 불 고르는데 사용하시던데요. 이거 되게 아이디어입니다. 흑사업 이거 산불 끌 때 짱 좋아요. 길게도 알고 줄게도 툭툭툭 두드려서 다 꺼져 버립니다. 흙을 덮어서 리튬 배터리라든지 모든 산불 날 때 좋은데 집안에서 불 날 때도 흑사업을 버려서 비상흙이 있어서 모래는 안 돼요. 덮어버리면 쉽게 꺼진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하시면 모르면 역시까지 수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못하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은 이런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데 방열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뭐 파우치 배터리라든지 뭐든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도 홈을 파서 방열 기술, 열을 빠져나가는 방열판에도 이것을 둘 수가 있어요. 홈을 파는 기술은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홈을 파서 열을 반사복사하고 제가 이런 제품 만들 때 이렇게 히터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내뿜지는 않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표면적을 바람을 드류론 표면적을 넓힌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여기 면에 닿기만 해도 온도가 되게 온방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된다. 그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히터기 종류는 다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냉각판이다. 이게 이제 뭐 펠티어 소자를 이용했던 뭐랬던 그럼 이것도 이렇게 습기가 제거되면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면이 만나서 습기가 제거되면서 동시에 냉각. 이걸 이제 5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에 닿아서 그것을 내뿜지 않아. 내뿜을 때 돈이 많이 그렇죠. 전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닿기만 하여도 면에 닿기만 하여도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그것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빨리 냉각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거기 있는 열을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는데 2군데나 3군데 통로를 외부로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럼 열이 신속히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냉각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냉각 방식을 할 때 차가운 면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차가운 물을 금속 같은데 닿게 해가지고 물을 차갑게 해가지고 냉각 방식으로 해서 그 냉각 순행식으로 돌려도 되느냐.
됩니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 금속의 차가운 곳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이다. 금속 아니더라도 돼. 그거는 이제 금속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그래서 공기를 잘게 쪼개거나 액상 또는 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는. 그 안에 이제 어떤 냉매 물질, 물이 됐든 아니면 냉매 물질과 결합한 금속 통로에 물이 지나거나 공기가 지나면 차가워진다는. 양시장이 물을 차가워지는 구조. 그래서 필터 소자로 해가지고 하거나 선풍기 팬으로 해서 맞은 바람을 부어주면 시원해진다는 거죠. 일반 선풍기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건물 같은데 이렇게 공기 순환할 때도 차가운 공기를 내뿜거나 가열을 하면 전기, 가스, 화목난로, 원자력도 돼. 그다음에 석유, 석탄, 가스를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하는.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빨리 가열이 돼서 그렇죠. 증기 발전할 때도 좋고, 그리고 난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할 수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원자력, 화력,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이런 해서 뭐 액상을 끓이는 것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액상을 끓이는 종류의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금속 통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금속관. 이전 스크류 방식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통로 그 안에 또 홈을 좀 파주면 좋아요. 홈을 파주면 보일러 탱커 같은 데도 되는데 보일러 탱크 이런 보일러 탱크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겉으로는 평판 안에도 홈을 파줘서 보일러 탱크를 만들거나 가스나 액상 흐르는 안쪽으로 압력을 가두거나 열이나 냉기를 반사박상 곤충용 판넬에 쓰거나 단열재,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 기술을 씁니다. 배관 보온재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스티로폼에다가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닐 안에 비닐 그 커튼 있잖아요. 비닐 커튼 블라인드인데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면 비닐이라도 괜찮다. 찍찍이 밴드 방식에 양쪽 붙여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재를 넣지 않는 것도 있는데 단열재를 넣은 블라인드 만드시면 블라인드 종류에 상관없이 단열재를 넣은 거 만드시거나 커튼인데 커튼 안에 단열재가 좀 부드러운 소재도 있고 약간 딱딱한 소재도 있고 커튼 안에다가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관 보온재를 열었다 닫았다 똑딱이 방식, 찍찍이 밴드 다양하게 지금 찢지 않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배관 보온재 만들면 현장에서 편리할 때 배관 보온재 안에도 비닐에 들어간 뽁뽁이 들어가거나 배관 보온재는 현재 이렇게 해서 쿠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주는 장판도 이렇게 되고 단열재, 단열벽지 다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 구조에 있어서 그냥 파티션 구조의 소재가 이제 뭐가 됐든 일단 홈을 갖다 길게 파가지고 음을 흡수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열이는 냉기를 반사복사, 소리를 반사복사해서 음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뭐 스폰지나 여러 가지 건축용 판넬에다가 음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음을 소멸을 시키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거나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약간 더 이렇게 통로를 저렇게 길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 안으로 음을 흡수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음을 흡수하는 뭐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고 음악방 만드실 때도 할 수 있고 차량 같은 데도 설치해서 음을 흡수하는 또는 음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에다 홈을 갖다 깊게 팠다 얇게 팠다 깊게 팠다 중간 정도 팠다 그러면 음을 바깥쪽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에 해당하거나 바깥쪽에 추위를 막는 건축용 판넬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동차나 이런 데도 음이나 추위 이런 추위를 막거나 더위를 막는 기술에 해당.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건축용 판넬이 이쪽으로 향했느냐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했느냐 이렇게 플라스틱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비행체 금속 일단 드론의 모습이거나 배 금속의 모습이거나 또 물놀이용 매트나 야외용 발포 매트의 모습이거나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허리 쿠션을 만들어도 되고 모자를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 헬멧 충격을 방지해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 바깥으로 이렇게 충격이 나가니까 융수철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이나 군용 어떤 철모 헬멧, 그다음에 안전모 같은 데도 하거나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자동차 의자, 소파, 침대, 라텍스의 모습이거나 라텍스 안에도 이렇게
또 그 안에 알갱이를 동그란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같은 종류 라텍스라도 동그란 알갱이를 넣거나 고무 같은 제품에도 같은 합성 고무도 같은 합성 고무 알갱이를 동그랗게 넣는 게 낫겠죠.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통통거리게 만들어줘야 돼서 탱탱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것은 금속과 플라스틱에도 됩니다. 알갱이를 넣거나 뼈대를 넣어줘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고무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가거나 천연고무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알갱이 들어가서 탄력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천연고무 안에 동그랗다 그러면 동그란 알갱이 넣어서 탄력을 높여. 라텍스 안에 동그란 알갱이 넣어서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느냐? 신발 밑창 안에도 가능합니다. 라텍스 같은데 라텍스 없고 저기 수술용 장갑에도 유리석용 코튼 옛사람 유리막 코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인데 비닐에다가도 그래서 방수 구조를 만들어 주시 또는 거기다 코팅을 줘서 비닐에다가 코팅을 주거나 라텍스에다 코팅을 줘서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마냥 그 어떤 그렇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 이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라텍스 수술용 장갑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팅을 주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형태의 일회용 장갑인데 여기다 코팅을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방수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바깥에다 코팅을 주는 기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회용 장갑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로 세로로 이렇게 뼈대 이렇게 고무를 여기를 안에를 부착을 시켜놨잖아요. 빨간 거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주면은 잘 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덜 들고도 잘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비닐 이렇게 이게 끝에 손 끝에 겨울에 얼어 죽죠. 그래서 동상 걸리는데 이 끝을 비닐 소재를 넣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단가를 맞추거나 아니면 폴라폴리스 소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에를 가격을 맞추면서도 이렇게 동상을 방지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이런 어떤 건전지나 모든 배터리에다가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테이핑을 해주면은 이것을 뭐 다른 소재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주면 방전 구조가 방전이 잘 안 되고 겨울이나 여름에 온도에 강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 이런데 절연 테이프에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어떤 실리콘 웨이퍼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절연 테이프 방식 그렇죠. 이런 전기선 피복은 수백 개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잘 안 되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그걸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마더보드 기판 구조에는 이렇게 해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오작동하지 않도록 미세 전류 때문에 만드시면 컴퓨터 케이스도 그렇게 만드시면 그렇게 컴퓨터 케이스, 노트북 케이스 이런 케이스 안에도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전류가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같은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그래서 발열에 좀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낸드 플래시 HBM 적층할 때도 이렇게 되게 열이 전염이 안 되니까 싸게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랑을 파가지고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이렇게 고랑을 파서 하수도 고랑 파듯이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전기선, 통신선을 넣고 있다 포토 방식으로 증착을 하고 인쇄를 하든지 전자잉크 방식 인쇄, 전자잉크 할 때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합성섬유 실 웨이러블 기술에 이렇게 합성섬유 실이 됐든 어디든 이것을 고랑을 파서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 넣고 절연 구조를 넣어줍니다. 다시 밀봉을 하는 이런 기술도 있다.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유리 네온사인 같은데 네온사인 같은데 있잖아요. 유리관이든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전구를 넣어주거나 뭐 발열 발광 다이오드 램프 방식 아니면 광섬유 끝단과 회로를 이용해 갖고 그걸 넣어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 구리 회로가 되겠죠. 그걸로 마이크로 구조도 되니까 그걸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발광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작은 램프 방식으로 해서 언어포식으로 3개나 5개 여러 개가 들어가서 언어포식으로 들어가서 색깔을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방막 트랜지스터 그럴 수 있는 방막 트랜지스터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방막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마다 언어포식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기술이 되겠어요.
방막 트랜지스터라든지 모든 반도체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다 그러면 같은 두께잖아요. 태양전지도 금속 인쇄하시죠. 그럼 다른 두께의 고속도를 만들어줍니다. 두께가 똑같은 이미터라도 안에 두꺼운 놈을 좀 만들어주면 이렇게 전기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효과가 좋은데 펠티어 소자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금속 기술에도 이것이 좀 들린 놈 만들어주면 전력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자잉크로 인쇄한다 그랬죠. 레이저 식각으로 해가지고 대중성 레이저 빛을 전력도 강중량으로 넣어서 뭐 레이저 식각 장치, EUV 장치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EUV 장치도 그렇고 EUV 장치는 레이저 이렇게 빛을 전폭할 때 수많은 볼록 렌즈를 작은 놈 이걸 큰 볼록 렌즈로 집중하.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신데 쓰시지 마세요. 오목 렌즈까지도 오목하는 음을 봐주거나 오목 렌즈까지 갖고 같이 넣어주거나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최대한 전폭해서 이렇게 하는 집중하는 방식으로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을 하는데요. EUV 장치 이런 데도 ASML인가? 이거 네덜란드 EUV 회사인데 삼성에서 이걸 하시지 마세요.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가공하는 기술인데요. 레이저 식각 장치, 용접 기술, 이렇게 레이저 가공 장비에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내시고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전기도 그 빛의 사이즈에 강중력으로 줄 수 있어요. 또는 전기 용접기 같은데도 전기 용량을 강중력으로 줘서 빛의 열을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용접기에도 들어가고요. 용접기 종류에 상관은 레이저 용접기도 있고 그런데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약하게 주기도 하고 강하게 주기도 하고 레이저 용접기, 전기 용접기 종류는 다 된다 이 말이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조명에도 전기량을 내게 굵은 전기선, 얇은 중간 전기선, 얇은 전기선 전기 이렇게 틀리게 보내가지고 얇은 전기선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빛의 강중력을 만드는 겁니다. 조명 같은 데도 램프가 40개다. 반도체 소재 방식, 램프 방식, 발광 다이어드 방식 이렇게 해서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준대도 10개만 줘서 40개만 전체 들면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내거나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융합 방식을 만들어 놓거나 뭐 큰 놈만 키든지 중간 정도 키든지 작은 놈 사이즈를 키든지 해서 빛의 강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로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발광 다이오드가 빛이 이렇게 색깔이 40개다. 그럼 하나의 발광 다이오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여러 가지 미세 전구가 들어가서 작은 전구가 들어가서 하거나 광선 및 끝단이 들어가서 여러 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 개 마이크로 단위로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을 전면식으로 언어프식으로 해서 색깔을 프린트 보면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색깔을 조색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에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광선면 끝단 구조로도 특히 광저장 장치로도 만들어낸 마이크로 구조로 되니까요. 그래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빛을 이렇게 신호를 길게 주느냐 약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호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짧게 주면은 1단이고 약간 길게 주면 10이고 모르스보르처럼 약간 더 길게 주면 100이다 1000이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진법서를 사용하거나 1초에도 보면 레이저 빛 같은 경우는 최대 16억 번까지도 깜빡이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빛을 78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78번을 무식하게 눌러도 돼요. 그래서 숫자 방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깜빡이면 안녕하십니까, 두 번 깜빡이면 어디 가십니까, 세 번 깜빡이면 식사하셨습니까. 여행자가 전 세계에서 약속만 한다. 약속을 다 했다 공통으로. 78, 64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식사하십니까 78, 64, 24로 정해놓으면 이 숫자만 되면 전 세계 어디 가나 안녕하십니까 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그걸 이제 컴퓨터로 만드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현재 있는 진법사하고도 공전시켜 가지고 01을 78로 만들어 놓거나 01을 7로 만들어 01을 A로 만들어 놓거나 진법수잖아요. 01을 B로 만들어 01을 가나다라 마바사 01을 느낌표로 만들어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음방 01을 이렇게 음파다 그러면 약간 길게 하는 음파가 한 번이면 약간 길게 하면 모르스보처럼 이게 10단이고 30단 이게 100단이고 이렇게 금을 길게 하는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파수의
주파수를 짧은 주파수를 보내면 이건 1단이고 약간 더 긴 거 주파수 종류가 많잖아요. 긴 거 보내면 10단이고 긴 거 되면 30, 100단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짧은 것과 긴 것을 합해주면 이것은 78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진법수를 전 세계에 뭐라고 약속했든 간에 80억 개의 새로운 약속으로 정해놓기 나름인데요. 뭐 빚을 한 번 깜빡이면은 야 이따 놀러와 두 번 깜빡이면 야 돈 좀 빌려줘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 멋대로 서로 약속만 하면 돼. 다른 사람 모르죠. 네, 비밀 저장도 가능. 현재 있는 진법서를 다양한 약속을 새로 정해서 비밀 저장하거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 전화로 내가 스마트폰을 걸었다. 진법 여기에 숫자 방식으로 이거를 보내면은 모든 그 진법서는 이렇게 모든 언어를 숫자로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인간의 언어도 되는데요. 현재 있는 진법서가 공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어디든 뭐 그쪽 언어는 몰라 내 목소리를 분석해서 영어로 해주거나 독일어를 해주거나 상대방이 많이 번역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공통 약속해주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안녕하십니까? 난 24로 할 텐데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네. 난 느낌표로 할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빛 한 번, 또는 음양, 띠 이걸로 할게. 뚜뚜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에서 진법수를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약속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좀 더 비밀 저장이라 보다 광범위한 저장에 사용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걸로 이제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단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로 해서 이건 작은 놈은 11이고 이게 10이고 100이 단위다 이렇게 해서 진법수를 보다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 두 개를 조합할 때는 10단위고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네 개를 조합해서 신호를 만드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광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다. 또는 거기다 보강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SSD를 결합을 해서 거기 다시 이렇게 백업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자료를 저장해서 다시 여기 현재 있는 정보를 광 저장 장치에 새로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다 많은 다량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광 저장 장치와 정기적인 어떤 저장 장치를 같이 공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그래서 약간 반도체 회로인데 두꺼운 놈을 금속을 만들어주면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보다 많은 전기가 저장이 되고 신호도 소실 안 되고 아까 전도 이렇게 실리콘 UF도 피복 입혔듯이 여기다 코팅 구조로 피복을 입혀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반도체에 끊임없이 디램 같은데 공급을 정보를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전기가 보존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피복을 준다는 거죠. 그 재료가 뭐가 되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시켜서 두터운 놈을 이 두터운 놈이 작은 놈 있고 중간 놈, 큰 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8개짜리로 10개짜리로 12개짜리 해서 보다 많은 저장이 가능하게 하거나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이것은 이게 한 개 두 개를 한 개만 하면은 01이고 한 개 두 개를 합하면 10단위로 들어가고 세 개를 합하면 30단위 이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여기 이거 금속 카패시터라고 하는데 언오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 그래서 언오프 구조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 수백조 개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 있어요. 큰 놈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서 틀리게 저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로 저장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TV든 뭐든 모니터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어떤 픽셀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픽셀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언오프를 쓸 수 있고요. 여기 방막 트랜지스터 언오프 구조를 해서 3개나 4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언오프를 쓸 수 색깔을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픽셀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도책의 색깔을 10개 영역으로 분할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거기도 색깔을 미세하게 줄 수 있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레이더, A사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이렇게 빛의 사이즈도
일반 뭐 LED 전구 등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빛의 사이즈를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들어. 이 사례에 대해서는 팀별로 묶었어요. 레이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 기술은 첨단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구글만 쳐다봐도 문과인데도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의학 부분에서 이렇게 10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특허는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제약회 사이즈도 컨택을 했는데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보건복지, 문화관광,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이런 데도 하남시 이런 데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보훈처 이런 데도 국방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다음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스마트폰에도 보관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광고를 내셨는데요. 제 기술이 YTN의 정부촌의 연구원 KIR이라든지 정부촌의 연구기관과 어떤 이렇게 중소기업, 소개한 중소기업, 대기업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나중에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전 세계 지적재산권은 미국, 유럽, 일본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들 진짜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들었다. 다 듣고 있는데 자기 기술을 이렇게 해서 멋대로 하셨죠. 지적재산권 오비해서 멋대로 만드시더라. 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전 세계한테 토크를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체코에 원자력 어떤 수출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틀림없이 수출했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1조씩 물어내거나 또 이렇게 그들의 어떤 허락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이라도 지적재산권법을 법치주의라서 어기면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되죠. 법을 어기는 지적재산권을 어겨서 일반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정치인들 공무원이든 만들라. 그랬더니 그 불법적인 지시에 해당해서 퇴직한 후에도 구상권 천주가 되고 손해배상을 매기거나 형사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 고의성을 가지고 내 기술을 수십 개를 가지고 제품에 반영해서 만들더라. 그러면 향후 지적재산권 위반국으로 만들어서 향후 수출에조차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